BTV 대구방송은 지방자치 30주년 특집 대구광역시의회 릴레이 정책대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과 지방의회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구 시민 여러분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TV 대구방송 시청자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시민과의 약속은 곧 저희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경제환경위원장 김재용입니다. 저는 대구 북구 제3선구구인 무태조야동, 간문동, 재단 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산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구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쉼없이 뛰고 있습니다. 구현 시절부터 다져온 소통과 공감의 경험, 그리고 현장을 중시하는 어정 철학을 바탕으로 대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항상 의원에 주어진 권리보다 책임과 의무를 먼저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일 열심히 하는, 일 잘하는 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구의원 시절, 그러니까 기초의회 의원을 거쳐서 광역의회 의원까지 지금 지방자치를 꽤 오랜 시간 경험하셨는데요. 이 30주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감회가 어떻습니까? 먼저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며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2014년 구의원이 되었을 땐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발로 뛰었고 지금은 대구시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넘어 대구시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뛰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의회와 강력의회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 변화와 성장을 온몸으로 체감해 왔습니다.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이래 지방자치의 위상과 역할도 점차 확대되어 왔고 2023년에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 인사권 독립 등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져 지방자치가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실감하면서 어정활동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조직, 운영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고 이는 실상 지방자치를 허울 좋은 껍데기로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이른바 지방자치 상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네. 중앙은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가감히 이양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대구시의회는 실질적인 지방 분권의 실현을 위해 멈추지 않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민들의 민생 경제가 참 어렵다는 말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기 서민 경제, 특히 소상공인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삼고 어정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미래 5대 신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물론 신성장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필요하고 저 역시 산업 기반 확장과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 전통 뿌리 산업, 골목 상권, 소상공인처럼 상대적으로 예산이 축소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산업과 계층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서민들이 다 죽고 난 뒤에야 미래 산업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네. 민생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 무너지면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은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전통 뿌리 산업, 종사자분들을 직접 만나 간담회를 수차례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습니다. 또한 위례 차원에서 관련 조례 재개정에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실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실로 대구로페이 2,800억 원, 섬유 패션 르네상스 사업 3천억 원 등
2025년에는 민생경제와 전통 뿌리산업 예산이 실제로 확대되는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뿌리산업과 미래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함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서 대구의 내일을 더 발전하는 내일을 만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정책 관련 질문을 더 여쭙겠는데요. 지난달 열린 정례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항을 사전 점검이 아니라 사후 점검도 하도록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제도는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단계에서의 사전 점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이후 관리나 점검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점검을 통과한 뒤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편의시설을 훼손해도 이를 확인하고 조치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후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제도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 이후에도 제대로 유지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대구시와 건설사, 건축사 등 이외의 관계자 간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편의시설 사전 점검의 불합리하게 짧은 처리 기간과 편의정지센터의 과도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 등이 맞물려 현장에서는 대구시가 갑질한다는 볼멘 소리까지 터져나오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갖춘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실제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제도의 부재로 인해서 당연히 했어야 됐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해결이 돼서 참 다행입니다. 또 환경 분야에서는 또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환경연구관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변한 환경 정책과 높아져가는 환경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대구시는 폭염, 폭우, 기후, 악취, 배수, 수질, 자원순환 업무가 6개의 부서와 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2024년 61억을 들여 환경연구관을 설립했지만 제대로 된 인력, 기능 예산 없이 방치되다시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관이 당초 설립 취지대로 정책 연구부터 기술 개발까지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환경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환경이 곧 저는 도시 경쟁력입니다. 경제와 환경이 함께 가야 대구의 50년, 100년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와 환경 이 두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이 참 넓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지역구도 사실 참 넓습니다. 현안도 잘 챙기고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 홍준표 전 시장에게 무태조야동을 비롯한 북구 지역이 미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변들 개발도 촉구를 해주셨는데요. 문제 제기 이후 변화된 상황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 북구 지역이 대구 미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무태조야동 인근 서변들 지역은 도심에 인접해 있고 이미 주거 배후 단지도 잘 형성돼 있으며 건보강 뛰어난 수변 경관까지 갖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 개발 계획에서 번번이 배제돼 왔습니다. 이 지역은 대구의 50년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반드시 개발 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알짜배기 지역이며 공항 계약에 맞춰 첨단 산업 기반지로 조성할 여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시철도 4호선 B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서변들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저는 그동안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경제자유구역청을 관련 기관에 공공개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대구시는 공공개발을 전제로 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는 입장을 밝혔고 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서변들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북구 지역에 몇 가지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수동 파크 골프장의 개장과 태전 화물 차고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국제 사격장은 대각 9대 후반기 어장단 상견례 자리에서 홍준표 전 시장에게 직접 국제대회 규격에 맞는 사격장 시설 개선을 제안해 김정수 의원님 도움으로 국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7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유치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금호강 소변 공간 개발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쉼과 여유를 주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답한 현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 도매 시장 재건축 사업은 4차례 용역과 국비 확보까지 마친 상황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전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삼격 도서관 건립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대구시는 돌연 건립 계획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되는 대구 행정은 시민과 신뢰를 저버리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뿐입니다. 물론 정책과 계획이라는 것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북구 주민들과의 논의, 소통, 설명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대구시의 부당함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북구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전제로 시민과 의회가 함께하는 정책 결정 구조를 만들고 무태조여동과 서변도를 비롯한 북구 지역이 대구 미래 전략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제환경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1년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건지 또 남은 1년 어떻게 의정활동에 임하실 건지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경제환경위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제가 반드시 하고 싶다 하는 일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 중심의 어정활동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전통시장, 골목상권, 농산물 도매시장, 사회적 경제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고 ABB 기업, 점유 패션 업계, 한방으로 하회 적용 분야 관계자들과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또한 대구 공공배달업 대구로와 대구 대표 축제인 치맥 페스티벌 발전을 위해서 민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산업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화와 예산 반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의료 분야, 신성장 산업 분야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축도 놓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방향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삶이고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정치다. 저는 이 문제를 제 어정 활동의 중심에 두고 작은 변화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실천하는 정치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에서 고민하고 또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느껴지는 답변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난 봄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기후 위기로 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쪽방 주민과 같은 취약계층에게도 기후 위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가장 힘들고 낮은 곳에 있는 시민들의 삶의 기반이 든든해질 때 지방자치의 뿌리도 더 튼튼해질 겁니다. 오늘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과의 릴레이 정책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